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군산에 캘리포니아 주소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군산 미 공군기지는 행정상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속해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엄연한 현실이죠. 실제로 자기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시설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군산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10미니츠에서 취재해봤습니다. 미군 기지로 인해 피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군산시 한 마을. 내 땅에다 땅을 좀 줬는데도 못 오게 한다고 이런 미친. 본인들의 땅에다가 이걸 매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근 미군 기지로 인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들은 어떤 피해를 본 걸까? 10미닛 리포트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심층 취재해봤습니다. 미군 시설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2016년도 가을에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훑어보더만 그 기둥을 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좀 다시를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제보자를 따라 문제가 있다는 논을 찾아가 보는 제작진. 논 한가운데 표지판 하나가 우뚝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논 아래로 송유관이 설치돼 있음을 알려주는 표지판. 그리고 송유관 내부의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유증기 배출 시설. 그 소파 협정에 의해서 미군들이 송유관을 통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린대요. 이게 기름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철거를 하거나 건드리면 안 된대요. 주한 미군이 사용하는 연료를 군사시설까지 운반하기 위해 설치된 송유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철거하거나 이관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방부의 답변이었습니다. 10,000평 정도 되는 제보자의 땅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송유관. 그 길이는 약 200m에 달합니다. 농사를 지었던 분들은 그동안 한 번도 송유관이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농사 지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이 송유관은 언제 설치된 걸까? 10년 전 얘기. 옛날에는 뭐 힘 있는 사람이 하라고만 하고. 옛날에는 그랬지. 그 가위로 그 파가지고 그 파이프를 묶고 뭐 그리고 중간중간 뭐 세워놓더라고요. 누님같이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누님같이 얘기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송유관으로 인한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송유관 표지판을 피하려다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있다는 겁니다. 콤바인이 발통이 말하는 탱크 같아요. 이 올라온 그 철관을 치게 생겼으니까 그분이 이쪽으로 틀어갖고 오는데 이게 넘어져 버렸어요. 당시 콤바인을 운전했다는 농민을 만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피한다고 피하다가 그냥 옆으로 이렇게 굴러버렸는데 옆구리가 찍고 넘어지면서 다리 찍고 불편 없는 것보다 그게 불편하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걸스랄거리고 모든 것이 헐발스럽지를 못하죠. 논 한가운데 설치된 송유관으로 인해 인근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때 적지 않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송유관 때문에 자신의 땅에 건축 행위도 불가하다는 겁니다. 용로가 필요해서 시청에서 그 문제를 건의를 했더니 못 내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송유관이 지나는 자리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다. 미군이 설치한 송유관 관련 시설들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주민들. 심지어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사실조차 모른 채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내왔다고 합니다. 송유관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토지주를 만난 제작진. 공사하는 거 직접 보셨어요? 그렇지. 내가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송유관이 설치됐던 80년대 당시 마을 주민 어느 누구도 정부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나와서 한 번이라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죠. 없어요? 지금까지도. 예.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내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예. 그거 지나간 것만 알고 있는데 그 땅으로 묻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만 알고 있지. 뭐 우리 보상 같은 거 이런 것은 몰라요. 아니요, 없어요. 송유관이 지나가는 건 알고는 계셨어요?
아니요, 그것도 몰랐었는데 그거. 아, 모르셨어요? 네. 대체 이 송유관이 연결된 구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 오부도 쪽부터 해서 쭉 따라서 와서 부대까지 이어지는 송유관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해 주셔서 알게 됐죠. 군산항 제5부두에서 시작해 주한 미군기지까지 총 길이 8km가량 되는 송유관. 실제 송유관이 연결되어 있는 미군 부대 내에는 기름을 저장하는 거대한 유류 보관 시설이 있었습니다. 나는 합의를 해준 적도 없는데 내 땅에 송유관이 지나간다. 그래서 국방부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정말 합의된 사실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죠. 아마 이것이 뭐 70년대 혹은 80년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안보 논리에 의해서 주민들은 아무 말 없었을 거고 국방부나 이쪽은 사유재산에 대한 감각 없이 그냥 일을 진행했을 거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시설이 토지주도 모르게 설치될 수 있었던 걸까? 아니 이거 전쟁 시도 아닌데 이런 걸 파묻는데 아니 우리한테 연락도 않고 이거 파묻을 수가 있나?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민원을 낸 거지. 피해자는 국방부를 상대로 시설 설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현재도 주한 미군이 송유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한된 예산으로 적절한 보상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용은 하고 있으나 사용료를 지급하기 힘들다는 국방부의 무책임한 답변. 제작진은 직접 국방부와 통화해봤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전체 이제 그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그런 예산을 해마다 책정을 해요. 네. 책정을 하는데 전체를 예산으로 이제 100% 예산을 네.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예산상의 그런 이제 제한이 있는 거죠. 예산상의 문제로 개인 사유지에 대해 모두 보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국방부. 어떻게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걸까? 소유주가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선행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행정소극주의로 인하여서 분쟁이 향후에 계속 발생을 해왔는데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보호의 측면에서 사실상 소유주에 대해서 그 고지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국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단으로 설치된 군사시설에 대해 시설 철거나 토지 매입을 권고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가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정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였다라고 하면 그 침해에 대한 보상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방부에 자신의 토지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 하지만 국방부는 일부 사용료만 지급하거나 송유관이 지나는 부분의 토지만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다는 국방부. 예산이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는 거를 두려워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쓰겠다고. 국방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아무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한 주민들. 이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100% 보상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 해마다 책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 민원이 제기된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이제 보상을 했던 부분이죠.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아무런 불만도 없이 수십 년간 땅을 내줬던 농민들. 그리고 너무나 늦게 돌아온 정부의 답변. 2018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는 전체 송유관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이렇게 완료하려고. 아직까지도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 하지만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비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부터 2003년 이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기름 유출 사고까지. 최근에는 마약 밀수입 사건까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군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아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파 개정을 했다고 하지만 소파 본문 개정은 있지 않았고요. 하위 부속서, 양해각서 이런 것들만 개정을 하게 되죠. 한국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국민과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한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답답한 상황. 행정에 적극적이고 진심 어린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고정 패널 소개합니다. 앞에 나온 영상 보니까 시민이 자기도 알지 못했는데 땅에 미군 기지에 송유관이 묻혀 있었다. 그런 이야기 같아요. 좀 사건 전말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미군 기지로 그 항공유라든가 난방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군산 오부두 거기서부터 송유관이 쭉 약 8km에 걸쳐서 쭉 미군 기지가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토지에 접촉해 가기 때문에 때로는 그 송유관을 확인해주는 그 시설이 안 보이면은 내 땅으로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네. 이분도 그냥 뭐가 있길래 그냥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미군 소유의 송유관이었고 이 송유관 때문에 토지 매매가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영상에 나오신 그 피해자분 말고도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당신 토지 밑에 그게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면 그분들은 아예 그냥 아무런 통보도 못 받았던 건가요? 그러면? 제가 2014년도에 내 땅으로 송유관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국가한테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예. 그리고 확인해 준 적도 없다 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어요. 네. 이게 사실이었던 거죠. 내가 토지에 대한 사용을 허가해 준 적도 없었고 그 밑으로 간다 해서 나한테 어떠한 뭐 경제적으로 사용료를 준 적도 없었다. 그것이 이제 국방부의 공식 답변이었어요. 영상에 나온 피해자분 말고도 여러 가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이 있겠죠? 송유관 중심물이 약 3.5, 3.1, 약 7m 폭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작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 사건의 좀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소파 협정이라고 부르는 주한미군의 지휘 협정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거든요. 어떤 지점에서 그렇습니까? 어떠한 군대가 있건 간에 주둔군에 대한 지휘 협정을 하게 돼 있죠. 한국도 나가면 하는데 국민들을 위할 수 있냐 없냐가 근본적인 바탕에 깔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1967년도에 처음으로 소파를 낼 당시부터 불평등했었고 군산에서 1957년도에 7명이 여성들한테 총을 쐈어요. 미군이. 그중에 2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두 병사에 대해서 다 무혐의 판결한다는 거죠. 이런 과거의 사례들 교통사고를 낸다던가 아니면은 사망사고 같은 경우가 났을 경우에도 변하는 게 없는 거죠.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 이제 일명 소파가 이제 사목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후진적인 법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자국민의 재산권이라든가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아예 태생적으로 불평등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2조에 따라서 미군은 보통 상호 방위 조약은 기간하고 목적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한국이 주둔할 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약이 체결됐나 봤더니 이게 전쟁 바로 직후에 체결된 조약이라 이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쟁 당시에 대전 협정을 그대로 대전 협정. 그러면 그게 소파로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미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피해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대표적인 사건은 그 2002년 때 효순이 비선이 사건일 것이고요. 지금 우리 지역 군산에서도 역시 미군이 주둔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군산 미군기지는 공군기지입니다. 실제로 전투기가 밤낮으로 이착륙을 하는 그런 공군기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근예로 매양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 주민들의 자살률이 높을 정도로 이 소음이 인간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전히 군산 미 공군기지 역시 그런 주민 피해를 지금 주고 있고요. 또한 이제 무단으로 오폐수나 이런 것들을 방류하기 때문에 지역의 그 어떤 환경 피해도 심합니다. 한미 상위 방위 조약 4조에 의하면 미군에게 우리가 땅을 드리고
미군이 이것을 허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군 기지와 그 주변의 공여지에 대해서 개인도 심지어는 관할 관청도 모르게 미군들이 이렇게 배타적 사용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 미군 그 마약 유통한 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미군 하사 2명이 그 곰돌이 젤리 모양으로 대마초 이렇게 들어와서 그거를 미군 기지 내 한국 근로자들을 중간 판매상처럼 해가지고 유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마약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마약 선진국 표현이 좀 그러네. 마약 청정국이지 않습니까? 청정국. 편집해 주세요. 마약 청정국인데 이런 것들을 내 주변에 어떤 그런 가까이 있는 미군들에 의해서 이렇게 유통된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약간 무섭더라고요. 대한민국 정부나 공공기관과 그리고 주한미군이 함께 협의를 통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이후에 재발 방지를 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계속 얘기해 왔듯이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으로 인해서 그 원인을 저희가 파악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형사 재판권에서의 그 자동 포기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정부가 기소할지 말 건지를 그다음에 환경 오염이 있을 때 원래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원상복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 노무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분들이 다 빠져있죠. 그래서 미군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한국의 노동법에 적용 못 받는 거예요. 1950년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의식 수준에 맞춰서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미군 범죄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났을 때는 그 책임자가 공식사과까지 하는데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든가 그런 엄청난 살인 사건과 우리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도 정말 너무나 이 그 협정의 수준과 대응의 수준이 너무 틀리구나. 주둔에 관한 협정도 이제 시대에 맞게 전면 재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미군이 아니라 우리나라 측에라도 우리나라 정부에도 뭔가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내놓고 있나요? 우리의 뭐 수도라든가 하수관이라든가 통신관 전부 도로로 지나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재산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송유관도 이제는 이설을 해야 되지 않냐. 시대 흐름에 맞게 전부 다. 그것이 이제 또 현재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돈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 안목에서는 이설하는 게 맞다. 부산시 범일동 소재의 정비 공장인데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되게 비슷해요. 거기가 이제 부두하고 미군 부대 사이에 그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길이 자기 공장 앞마당으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 철길이 마당 앞에 있으니까 그 공장을 팔지도 못하고 업종을 변경하려고 그래도 허가도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그 부근에 있는 부두 전용 철도를 대체철도로 해가지고 미군하고 해가지고 합의를 해주고 마당에 있는 철길을 걷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걷어내고 보니까 그 철도 유지를 위해서 지급했던 사용료, 뭐 보수료, 그다음에 안정성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비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에 절감할 수 있었던 비용까지 보니까 한 200억 원을 절약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안은 국방부나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한미주둔군 지휘협정 소파가 그 양국이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전면 재개정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들은 계속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과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보상 처리 문제는 우리 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양국의 이런 관계가 좀 평등하게 다시 재정립돼야 되지 않나.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법령을 모두 따른다. 준수한다가 아니라 따른다로 딱 바꾸면 깨끗해져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지금 2017년도 6월 말 현재 국내 지자체들의 주한미군 관련 조례가 총 9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군산시나 전라북도가 군산미군 기지와 관련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걸 하면 지자체에서 그렇게 접근을 해도 군산미군 기지가 계속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올까? 전 이거는 한번 도전을 해볼 가치는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동의하는 게 제가 그 경기도 환경정책연구원으로 그 정책자문을 몇 번 갔었어요. 거기로. 그러니까 그건 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라북도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거. 군산시가 정책연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한미협력단이라는 게 있어요, 군산시에도. 근데 뭐 하나 봤더니 1년에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이거 미군 문제는 그동안에 조금 잠잠하긴 했었는데 계속 우리나라가 짊어지고 가야 할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기도 하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숙제 같은데요. 모임 측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피해자분도 빨리 자신의 재산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